예, 감사원장님. 네. 임기가 지금 1개월 정도 남았죠? 네,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까? 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뭐 후회할 정도까지는. 후회할 정도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헌재가 그 우리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했을 때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기자들 앞에서 뭐 어떤 본인의 무고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랑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재 결정서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증감법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 무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그때 모습을 보면 제가 옛날에 봤던 사람들 중에 피의자 중에 본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피의자를 본 적이 있는데 꼭 우리 감사원장님이 그런 분 같아서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잘못은 어쨌든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단군 이래 최악의 공직자라고 언론에서 평가했던 유병호, 이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하고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던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뭐 잘했다고 뭐 평가는 뭐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뭐 지금 후회하냐 안 하냐를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내란 피고인인 윤석열의 지시였겠죠?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저 인물을 그러면 임명 제청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뭐 제청하기 위해서 협의는 합니다. 유병호 위원의 그 내부 행동강령 위반 내부 신고 이 자료를 달라고 작년 감사 때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 5월에도 예.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끝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내부 감찰 자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사유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내부 뭐 지침, 내부 관행이 법률의 규정보다도 더 중요했던 모양이죠. 끝까지 안 주는 게. 글쎄 자료 제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사유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왜 유병호 감사위원이 특수활동비를 원장님이나 다른 감사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까?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의 그 운영 방침을 23년도부터 바꿔가지고요. 그게 좀 뭐 이게 급여성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활동. 그러니까 유병호 의원 감사위원이 어떤 활동을 더 그렇게 특별히 잘했길래 특수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냐 이 그거는 말씀입니다. 이제 재무팀에서 뭐 나름대로 내부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강압 감사 때문에 국가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 알고 네,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휘 책임자가 유병호 저 감사위원인데 문책 안 하십니까? 그 당시 이제 국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 감찰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재판에 나온 결과와 저희들이 내부 조사한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판결문의 내용 자체와 우리가 내부 감찰로 해가지고선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의미, 최고의 존재 이유는 우리 유병호 저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감을 그렇지 않습니다. 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한 달 지금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저 유병호
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저기를 따르는 측근들 타이거파 어떻게 정리하고 정리해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친정인 감사원을 생각하는 감사원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임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더럽혔던 전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명예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 근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걱정도 앞섭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님하고 유병호 감사위원 그리고 타이거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을까요? 뭐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엿새 후에 막상 TF가 출범할 때 보니까 감사원 운영쇄신 TF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상화가 맞는 건데 무슨 쇄신입니까? 그건 아마 타이거파들의 저항 때문이었겠죠? 아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님과 같이 이 일을 TF를 운영하려면 인사 조치를 모든 걸 하려면 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동안의 비정상화했다는 거 아니냐. 이 네이밍 자체가 약간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아니, 그래서- 비정상이었던 게.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TF가 보는 내용은 똑같으니 그러면 원 운영 쇄신 TF로 가겠다. 그래서 출범을 시킨 겁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위원님입니다. 아니 자료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발언 시작하세요. 참. 네, 감사원장님. 예. 지금 곧 임기 만료되시죠?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참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탄핵이 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90일 정도 업무가 정지되셨죠? 예. 네. 저는 우리 헌법이 탄핵이 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됩니다. 예, 그래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 그 헌법에는 탄핵이 돼도 업무가 정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제 지금 그 탄핵으로 그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저는 재임 기간에 이것을 산입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탄핵으로 업무 정지된 기간만큼 임기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뭐 한 4년 정도 임기가 4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4년 동안의 소회를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곧 그만두실 텐데. 글쎄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당시 사실 처음에 그 청문회 준비할 때를 4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감사원 내부 출신 최초의 원장이다. 이제 그런 어떤 뭐 자부심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막중한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잘 하고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동안의 정치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죠? PPT 좀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7월 24일 날 정책감사로 공직자 의혹을 꺾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 8월 6일 날 이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 권한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22년 전에 도입된 것이죠. 그 다음 번 그러니까 22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면책 선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또 대기업들을 옥죄어서 불법 대북 송금을 해도 국민들은 정책 감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뭐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이 정책에 대한 대상을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대한 그런 감사들이 굉장히 좀 공직 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그렇지만은 되겠다는 아니요. 취지에서 그렇지만 정책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 밝혀냈어요. 월성 원전이랄지 사드 배치랄지 여러 가지 잘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통계 조작 같은 거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밝혀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부분이 사실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한 거고 사실 추진 과정에서의 명백한 불법이나 어떤 부패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지만 감사할 지금 겁니다. 대통령의 워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혹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네. 또 감사원에 지금 운영혁신 TF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 보시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혁신운영 TF가 감사원 직원들 휴대전화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비판받아온 감사 업무에 대한 직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러면서 개진해준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 왜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그다음에 DMZ 내 북한 감시 조서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원, 아무튼 이런 부분, 또 대통령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미 앞에 6부분은 감사가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걸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아까 사무총장이 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감사 결과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언론이나 국회에서 뭐 저희들 그 감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으면 저희들이 뭐 반성하고 고쳐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었던 거는 병원에 저는 밝혀서 이렇게 오해를 좀 느껴집니다.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한 어떤 밑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또 우리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네, 보니까 연간 감사 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 계획을 국회하고 협의합니까? 저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 연말에 차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한다는 거는 독립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회에 국민의 대표기 위한 국회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지 어느 여당, 야당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년도 감사계획 수립할 때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의 근거 없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고 어떤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상우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최근에 운영쇄신 TF 꾸려서 감사 운영 전반 점검하는데 늦었지만 참 잘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 감사원장, 또 유병호 전 사무총장, 김영신 전 공직기강 본부장, 현재 두 사람은 감사위원입니다. 이 3인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최달령 전 사무총장, 이 네 사람이 감사원이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적 감찰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그야말로 추락시킨 그런 사인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자행을 했던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그런 정치적 표적 감사,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졌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TF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치적 표적 감사로 사후에 불법성이 밝혀졌던 사안들이 대통령실 관저이전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인 21g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또 공사도 성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21g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막았고 그리고 서면 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최재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묵인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무면허 이런 업체가 관저 공사를 불법 공사를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예,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조작감사도 최근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결론을 짜맞췄다. 그런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이 최근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이 정말 군사정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도 아닌데도 이렇게 공직자들을 고문에 가까운 강박, 압박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정상입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감사 철저히 해가지고 책임자 있으면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TV를 보다가 이 뉴스를 보고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 착수해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감에 와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무총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이거 감사해라 하는 거 가능합니까? 감사원법상 그런 거 가능합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고발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공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책임자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권익위원장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재해 감사원장. 네.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전부 다 불문 무혐의 된 건 모두 무혐의입니다. 거기서 주의 나간 것도 있고 주의는 기관주의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주의 사과할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의견서에 보면 저에 대한 이런 제보 내용 13가지 중에서 6가지 확인 결과 처리 상황 등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무총장. 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13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사실관계 사무총장 말씀하세요. 뭐 통상적으로 불문이 되면 사건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 통상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들을 급박해서 그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결과를 주시민 조은석 감사위원이 당시에 여기에 반대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당시에 인터넷 전산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내부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잠깐만 거기 서 의원님께 계세요. 당사자니까. 지금 유병호 증인, 권익위 감사는 당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병호 증인. 근데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제자리에 말씀을 서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사실관계는 맞아야죠. 아니. 자, 정부위원도 전현희 의원님. 인권이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병호 증인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자, 최재 감사원장님 네. 그리고 유병호 증인 들어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비사실을 공표까지 해서 자 전현희 의원님 신동호 의원님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발언 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어요. 전현희 의원님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고만장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겁니다.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굉장히 소신껏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의 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듯 했고요. 그거 존중합니다. 네. 출세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다수의 감사원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감사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 지금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입니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어요. 그러니까 하청 감사였단 말이죠. 특정 정당이 감사 의뢰를 하고 감사원이 그 하청 감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명예, 아까 감사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뒤늦게나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